오늘 두 번째 시그널픽은 김재원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의 미디어 총괄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원래 저희 이제 정치 시그널 식구로 자주 뵙다가 총괄본부장으로 모시게 됐는데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와 제가 전화 인터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 한동훈 캠프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자마자 홍준표 후보를 돕던 의원들이 김문수 캠프로 막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가 너무 비정한 것 같다. 그리고 대권보다 당권을 생각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근데 그 의원들이 사실 그 우리 당의 상당히 그 중진 의원이거나 또는 지도급에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당을 지금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장에 결선 투표가 있잖아요. 그 결선 투표 앞두고 이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거잖아요. 홍준표 후보를 도왔던 분들도 당을 사랑하고 또 우리 당의 집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그분들이 홍준표 후보가 그 결선 투표에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다음의 그 다음에 자신들이 봤을 때 예. 홍준표 후보를 돕는 것과 마찬가지로 김문수 후보를 도와서 이 당의 이 집권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그런 충정인데, 선택을 받지 못하고 한동훈 후보가 특히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예. 또 그분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을 자책하지 않고 그 같은 당의 의원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을 퍼붓는 것이 얼마나 협량이고 그분들이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 있는가를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비난을 듣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들은 유권자가 아닌가? 이분들 우리 같은 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차라리 그러면 그래도 비록 그 김문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나섰다 하더라도 그럼 많은 국민들은 우리에게 뜻이 있다 정도 이야기한다면 뭐 그럴 수 있는데 무슨 뭐 광속으로 가느니 뭐 예. 비정하네 마네, 아니 그러면 무슨 그분들이 그 어디 자숙이나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그래도 후보가 마음을 추스릴 정도의 어떤 텀은 주고 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 같아요. 정상적인 선거라면 상당한 기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하루하루 이런 선거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당에서 예. 그 결선 투표를 만든 것 자체가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당의 당헌 당규에 그냥 다수 투표자를 그렇죠.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도입된 거잖아요, 결선 투표가. 그러니까 사실은 변칙적으로 도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그 어떤 비난을 퍼붓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이라고 보죠. 안 그래도 지금 당 내에서 선거 기간도 짧고 이미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선출이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린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그 같은 식구들한테 비정하네 마네 뭐 그런 식으로 당권에 욕심 있다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후보가 된다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분들은 선거운동을 돕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식구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 선거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의 이 발상이나 그런 식의 접근 자체가 이미 이분들은 당내에서 너무나 이 분파주의자 또는 파당을 짓고 자신들의 그 계파의 이익만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반 이재명 빅텐트에 대해서 북한 김정은 빼고 다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캠프에서 생각하고 있는 본선 후보가 되면 어떻게든 이제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는 하실 거잖아요. 당연히 단일화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민주당은 벌써 뭐 선대위를 다 구성하고 어제.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서로 간에 무슨 비정하네 마네 이런 식의 공격과 비난을 하고 또 당의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당권에 욕심이 있다느니 뭐 이런 비난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선거운동이 될까 하는 두려움도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른바 빅텐트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죠. 신속하게 진행을 그리고 해야 그 된다. 범위는
후보께서는 뭐 김정은 빼고는 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들이 어쨌든 지금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이 그 보수 진영의 중심 세력이잖아요. 근데 당장에 이제 당 밖에 한덕수 총리가 오늘 오후에 뭐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도 주된 이 보수 진영의 그 일종의 그쵸. 자산일 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보수 분열의 상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그리고 그 과거에 그 민주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셨던 전병헌 전 의원 현 대표나 또는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이 그 이재명 이 대통령이 되면 벌어질 대한민국의 그 아비규환 상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가장 잘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도 뜻을 같이 한다면 당연히 이 단일화에 나설 것이고 그리고 좀 어렵게는 예상하지만 이준석 그 대표 이준석 전 대표의 그 단일화 문제도 이제 여건이 되면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인이 워낙 좀 그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서 가능할지는 좀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국민의힘에 빅텐트를 하려면 당명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도 상당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김문수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런 요구가 실제로 온다면 이건 좀 받아야 되는 가정적으로 대답할 이유도 없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뭐 한 줄 나온 것 같고 한동훈 후보가 TV 토론에서 주장을 한 것인데 이낙연 총리 쪽에서 전 총리가 실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할 이유가 없죠. 언론에는 뭐 그런 얘기를 한 거는 맞는데 어쨌든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맞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하지도 않는 말이 언론에 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당사자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이른바 속칭 찌라시라는 정보지 있잖아요. 저는 그 내용을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 보니까 엄청나게 또 허위 사실들이 많아서 그럴싸하게 막 폐해를 많이 느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마디가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반응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를 한번 들어봐야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이 당면까지 개정해가면서 어떤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면 많은 당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 방식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콘클라베 언급을 좀 하긴 하셨는데 컨벤션 효과를 누리려면 신속한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직접 뭐 콘클라베로 하자고 한 적도 없고 또 유사한 방식, 그런 이야기를 그저 옆에서 한다는 정도의 여러 가지 주장 중에 하나로 그런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방식을 지금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이 오늘 오후에 출마할 거라고 많은 언론에서 예측을 하고 있지만 출마하지도 않았어요. 출마하고 나서 그분이 실제로 단일화할지도 또 모르겠어요. 또 실제로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단일화를 합시다라고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방식이 있습니다. 당신 단일화 하려면 이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따르세요. 그러면 상대가 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식과 절차 부분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논의는 일단 한덕수 총리께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고 또 그것이 가시화되고 또 그분의 의사가 드러나고 그럼 이쪽에서도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이 맞죠. 뭐 오늘 오후에 아마
사퇴를 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네. 내일쯤에는 출마 선언을 할 거란 전망이 좀 우세하니까 네. 그 이후에 좀 구체적인 것들은 좀 여쭤보는 게 맞겠어요. 근데 김재원 단장께서 만약에 뭐 단일화를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선출이 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후보에게 법적 지위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다 보니까 이게 혹시 김문수 후보 캠프 내에서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서 좀 생각이 엇갈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해석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상적인 저 이야기를 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멀쩡한 사람이 저밖에 없지 않느냐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왜냐하면 우리 당의 그 대통령 후보 선출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 경선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진행되어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이 되든 한동훈 후보가 선출되든 선출되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네.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러면 대통령 경선에 참여한 자는 출마할 수가 없게 되고 예. 그리고 당은 다른 사람을 후보로 선출을 하려면 선출된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선출된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예. 사퇴하거나 또는 네. 스스로 당적을 변경해서 출마 자격이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법적으로 그래요. 네. 그러면 단일화라는 것은 일종의 말해서 선출된 후보인 김문수 후보든 한동훈 후보든 내가 법적으로 보장된 대통령 후보의 지위를 네. 다른 제3자하고 협의를 하든 다시 경선을 하든 해서 지게 되면 예. 사퇴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후보로서 사퇴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당이 등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당선된 후보의 자기 희생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봐서 한동훈 후보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다 한다고 하긴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뭐 그거죠. 근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 보장된 법적 지위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네. 단일화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또 맞는 이야기고 그러나 예. 캠프에 몸담고 초기부터 계신 참여했던 예. 저는 당연히 우리의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 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단일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무슨 이론이 있겠습니까? 그럼 뭐 캠프 내에 뭔가 단일화를 놓고 생각이 좀 엇갈린다. 저는 그런 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예. 그것도 만약에 그런 저 캠프 내에서 한덕수 후보를 그 기사에 보면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자는 사람들과 결이 다르다 이러대요. 예, 그런 표현이 그런데 한덕수 등장하더라고요. 후보를 추대하려면 왜 김문수 캠프에서 일하죠? 예. 그렇잖아요. 나중에 단일화가 수월해지기 위해서 뭐 일명 김덕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래 그것은 예,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문수 후보가 자기 희생적인 결단을 이미 했고 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그런 법적 지위를 고집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무소속 출마를 하면 예. 단일화의 작업에 나서겠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뭐 잘못됐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를 끝까지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그러면 우리 캠프에서 지금 열심히 해서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면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하고 한덕수 후보를 추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캠프인가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좀 다른 그게 문제. 그게 좀 문제가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것 그러면 때문에 그거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가시기 전에 한덕수 대행의 출마 필요성을 엄청나게 좀 얘기를 하시던 분이다 보니 이분은 마치 한덕수 대행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일단 김문수 캠프로 갔다 뭐 이런 식의 좀 시선들이 있잖아요. 글쎄 뭐 그런 시선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고 저는 예.
박수영 의원이든 장동혁 의원이든 또는 뭐 김선교 의원이든 윤상현 의원이든 현재까지는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믿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게 당연하죠. 네. 캠프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 그것이 아니고 한덕수 총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한다면 해당 회의네요, 그거는. 아니 뭐 그건 아니고 네. 뭐 해당 회의까지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당원도 아닌데. 한덕수 예. 총리를 추대하기 위해서 김문수 캠프에서 일한다면 그 기사가 좀 그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예. 그걸 전제로 그래서 나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분들 사이에서 제가 다른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이상하다면 멀쩡한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얘기. 예. 뭐 본인이 당사자가 나오셔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예, 저는 그런 게 예.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본선 주자가 되시면 네. 단일화에는 나서야 됩니다. 당무 우선권을 갖고 계시니까 후보 중심으로의 어떤 단일화 작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단일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대선 홍보물 인쇄를 마감하는 날이 7일이고 후보 등록 마감일은 11일이고 또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건 25일이고 이런데 가장 빠른 7일에 하려고 하면 이게 지금 일주일도 안 남은 거거든요. 언제가 좀 가장 1차 이게 목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분이 이 공직선거법상의 이 법적 지위, 네. 그죠? 법적 지위를 포기하고 경선에 나서려면, 그죠? 그러면 자기 희생적 결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자기 희생적 결단을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그죠? 제가 봐서 한동훈 후보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예. 아마 그 온 국민이 알 거예요. 근데 그러면 또 한덕수 총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인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한다고 추측하는 기사를 그냥 보기는 했죠. 예.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언론에 난 수많은 기사 중에 네. 전 잘못된 기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기사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 측과의 먼저 외곽에서 그렇죠. 단일화 힘을 작업을 합치고. 해서 몸집을 키워서 국민의힘과 하겠다. 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봐야 예. 돼요.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뭐 저 내일 모레 저 공보 인쇄해야 되니까 그 전에 합시다. 이게 가능할지 가능하지 않을지.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왔을 때 네. 현재의 지지율이 유지될지 아닐지 다각적으로 지금 얼마나 변화무쌍한 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한덕수 총리가 지지율이 높다. 예를 들어 그래서 나온다. 국민이 불렀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 저 조사 결과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런 건 없었죠. 그렇잖아요. 네. 우리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지지율도 여러 번 나왔어요. 예전에 양자 대결로 붙였을 그렇죠. 때 예전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 조사죠. 네. 여러 번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총리가 왜 대통령에 출마하는지 그죠? 네. 도대체 이유를 또 밝힐 거 아니에요. 그 자신도 설명도 하고 국민들 앞에 서서 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어떤 정치를 하겠다. 누구와 정치를 하겠다. 이걸 밝히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겁니다. 예. 그냥 지금 그 어느 날 갑자기 출마 선언하고 곧바로 단일화에 나서는 경우에 이런 또 비판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사실 그렇기 뭐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꽃가마를 타려고 나왔냐 뭐 이런 식의 좀 시선이 생길 수 있죠. 아무 그 시선이야 뭐 저 어쨌든 저는 네. 그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 측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네. 하다못해 현충원회가 참배도 하고 뭐 그 여러 사람들하고 의견도 묻고 하는 절차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언론 인터뷰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한덕수를 일단 국민들한테 설명을 그렇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게 먼저니까. 그런데 단일화부터 하자고 예.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도 그것도 들어봐야 돼요. 예. 그리고 어떤 방식과 절차에서 하려고 할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시안을 정해놓고
시한을 언제까지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아주 빨리 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은 이제 양 당사자의 생각에 의해서 저는 과거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2007년 당시 한나라당에 경선 룰을 정할 때 이명박 대통령 측의 박형준 의원과 박근혜 후보 측의 저 김재원이 예. 경선 룰 협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한 달 동안 진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지난한 과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바가 있죠. 물론 지금 이 상태는 워낙 시한이 촉박하기 때문에 예. 금방 결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는 그냥 곧바로 나오면 단일을 합시다 또는 우리 그냥 저 하룻밤 동안 단판 지읍시다. 네. 뭐 그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예. 실제로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룰 협상 같은 거 당연히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으로요. 아까 한동훈 후보께는 이 질문 드렸더니 본인이 국민의힘의 본선 후보가 되는 것은 계엄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본인의 본선 경쟁력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본선 후보가 된다면 어떤 걸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다? 뭐 필승 카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한동훈 후보가 뭐 계엄 바다 그러는데 계엄령을 해제한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차지했죠, 그죠? 예. 그래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를 행사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하지 않았어도 곧바로 해제가 될 상황에 해제가 되었고, 네. 한동훈 후보가 정말 기여한 것은 탄핵이죠.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후보를 따르는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예. 탄핵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탄핵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탄핵을 주도한 분이죠. 계엄에는 표결에 참여하는데 옆에서 있었던 분이고 예. 탄핵 과정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려고 윤리위를 소집해서 출당 요구도 했고 또 탄핵도 가결시키고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고 계엄 후 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승민 의원이 늘 주장한 게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주장하다가 결국 본인이 별로 헤어나지를 못했는데 한동훈 후보도 말씀은 계엄 후 바다라고 할 게 아니고 탄핵의 주도자다 그런 입장을 좀 더 명쾌하게 인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보시다시피 보수 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보수 진영의 그 힘을 모아서 이 지금 대선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과거에 이 좌파 진영에서 몸을 담아 봤던 분이에요. 그래서 좌파 진영, 좌파 세력들이 실체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좌파 진영과 좌파 세력과 투쟁하는 데는 가장 잘 알고 지금까지 일생일대를 통해서 가장 용감하게 싸워온 사람이에요.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몇 차례 구속되고 하면서도 민주화 운동을 했고 또 이후에 좌파 진영과 싸우면서 수많은 탄압을 받고 모욕을 당했지만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왔거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만큼 자기 관리 내지 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 관리하고 청빈하게 살아온 정치인이 없어요.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수도승 같다. 본인과 그 가족들이 수도승 같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털어도 먼지 안 나올 사람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런 면에서는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부인 또 딸까지 모두 그 우리가 지긋지긋해하는 이 사법 리스크 그런 데 대해서는 근처에 갈 그런 근처에도
가지 안 않을 가실 분이니까. 분이죠. 그래서 좌파 진영의 공세에 예. 끄떡없는 분이고 빈틈이 없는 분이죠. 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또 후보에 대한 어필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김문수 캠프 미디어 총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